예, 저는 전생하고 후생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남편 간병을 18년째 하고 있는데 네. 예, 주변에서 네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 업을 닦느라고 그러니까 후생에 또다시 이렇게 안 살려면 이거를 네가 다 닦고 견디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전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이러고 살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거꾸로 물어볼게요. 병원에 있는 간호사들은 전생에 얼마나 죄가 많아가지고 간호사가 됐을까? 병원에 있는 간병인들은 전생에 얼마나 죄가 많아가지고 지 남편도 아니고 지 가족도 아닌 남까지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간병을 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나? 왜 우리가 아픈 환자를 돌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할까? 아픈 환자를 돌보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 근데 왜 그걸 죄값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근데 저는 항상 결혼 초에도 조금 힘들게 함께 지금 결혼 생활을 몇 년째야? 35년 됐습니다. 35년 중에 지금 몇 년을 간병하고 있다고? 18년요. 18년이면 절반을 간병하고 있었네요. 그 전에 17년도 별로 도움을 못 얻었네. 도움을 얻었으면 빚 갚느라고 한다 하지만은, 그러니까 17년 결혼 생활도 별로 남편 덕 못 받는 데다가 18년 다시 병간호만 하니까 이 생에서 이 주사는 이렇게 계산해 보니 이건 도저히 안 맞는 미치는 장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 미치는 장사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아, 이게 전생의 빚이구나. 그러면 빚을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낫지. 근데 진짜 빚졌을까? 이게 이제 궁금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전생에 빚진 거 없다 이렇게 만약에 자기한테 말하면 자기는 뭐 어떻게 할래요? 저는 지금도 또 이 빚을 못 갚으면 후생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후생에 가서도 또 이렇게 안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후생이 있다면 이 생에서 좀 힘들더라도 갚아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견디고 있는데 저는 견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예. 전생에 빚진 게 없으면 네. 후생에 갚을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네. 그래 당신 내가 보니까 전생에 빚진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잖아. 빚진 게 없으면요? 저는 남자들처럼 큰 소리 치면서 멋지게 살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남편 어떡할 거냐고. 아, 남편 갖다 버릴 거냐. 지금 남편요? 빚진 게 없다면, 이 사람한테 내가 빚진 게 없다면 어떻게 이혼을 하고 갖다 버릴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다면 아무 빚진 거 없다. 예, 같이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돌보나? 저 엄마가 돌봐야 되나? 저 엄마가 없어서 만났습니다. 그래. 그래, 저 엄마가 없으니까 시집살이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시집살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왜 시집살이를 힘들어요? 이럴 때 한번 보세요. 이럴 때 그냥 남의 아들 데리고 와 살아보니 별별 없으면 누구한테 줘버리면 된다. 저한테 줘버리면 되잖아. 근데 이게
줄 데도 없잖아. 그럼 어디 갖다 버리려고 그래? 예, 저엄마가 없어가지고 제가 엄마처럼 잘해주고 싶어서 만났는데 해주면 해줄수록 저한테 자꾸만 기대고 이러다 보니까 애기는 있어요, 없어요? 예, 남매 있습니다. 몇 살이에요? 35이고 30입니다. 그럼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엄마가 그냥 아빠 버려버려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로 안 그럽니다. 안 된다 그래? 아니요, 절대로 그런 말 안 하고 엄마는 부처님 좋아하니까 큰아들 하나 더 키운다고 생각하고 그놈의 새끼들 그 나쁜 놈들이다. 그 스님이 자기한테 할 얘기를 저기 이제 남의 말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어디 내 말을 또 듣고 가가지고 그거다 저기. 그렇게 손자들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손자들 봐달라 소리는 안 하지? 네. 근데 자기가 이 남편 안 돌보면 결국은 누 돌봐야 된다. 대다수 여기 할머니가 손자 돌보는데 등골이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남편은 무슨 병이요? 예, 아니 그냥 얘기해. 알코올성 치매에다가 중풍이 3번씩이나 재발을 해가지고 예. 근데다 지금도 알코올을 먹어요? 아니, 지금은 지금 안 먹습니다. 그러면 치매 상태인데 자기가 볼 때 병원의 의사가 볼 때는 한 80까지 살겠다 그래요? 예, 1년에 한 번씩 신수 보러 가면은 자기 명의 80까지 살겠다고? 저보다 오래 살고 남편은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아서 그건 내가 더 이해하겠다. 마누라 하나 잘 만난 거면 더 큰 복이다. 그죠? 땡 잡았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이 원망하는 마음을 못 버리고 있어서 그거를 좀 버리고 싶은데 그것도 제가 안 되더라고요. 항상 힘들면 네가 안 그랬으면 그때 돈 벌어서 지금 좀 편할 텐데 네가 해방만 안 했으면 지금은 네가 이렇게 누워 있어도 너한테 좀 덜 미워할 텐데 그리고 제가 이제 아플 때도 네가 좀 나한테 잘했으면 지금 이렇게 항상 자꾸만 그런 마음이 생겨서 힘들 때는 이제 후생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살더라도 지금 네한테서 벗어나고 싶다. 뭐 버리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시설 좋은 병원에라도 이제 좀 보내고 싶고 좀 벗어나고 싶어서 안 보면 좀 편할까봐 그래서 전생과 후생 있는지 정말로 이 생에서 제가 병원에를 데려다가 이제 입원을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또 죄를 지어서 후생에 또 다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없어. 자기 죄 지은 거 없어. 집에 가서 이제 병원에 집어넣었어요.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자기가 지금 바라는 건 너무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거예요. 그 죄도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고 정당한 요구다. 그리고 뭐 전생에 죄 지었다. 딴 사람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죄 지은 것도 없고 빚진 것도 없고. 저는 어떡할래 이제? 다른 분들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엄마를 일찍 잃어가지고 엄마가 없다 그래서 다른 거를 생각을 아무것도 못하고 철없이 이제 만나가지고 살았는데 그건 일단 저기 좋은 점도 있잖아.
일단 지금 예. 병원에 집에 주로 누워 있어요? 다녀요? 완전히 누워 있지는 않았는데 그냥 애기입니다. 뭐 부대기 어디 해가지고 가서 뭐 없진 바람 않아도. 피우고 오고 그래요? 예? 어제 가서 바람 피느냐고. 아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조금 그동안 할 때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옛날 얘기고 지금. 지금은요. 그 바람 피운다는 거는 자기하고 부부 관계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요. 한 몇 년 전에는 주머니에 조금 이제 국민연금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거를 노리고 좀 접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화 때문에. 그거 넘겨주지 그랬어. 아이고 바보야. 나 같은 박수 치고 잘 됐다 이러고 넘겨줘 버리겠다. 그거 얼마나 좋은 기회야. 덤태기 쓰도록 탁 넘겨줘 버리지. 근데 또 그때는 또 질투해가지고 안 넘겨주려고 뺏어왔지 뭐. 아이고 그래 지고생 자기가 산 거예요. 전생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럼 지금 똥오줌 다 받아내요? 똥오줌 자기가 가려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밥은 자기가 떠먹어요? 네. 오, 그럼 괜찮다. 내가 아는 분은 예. 진짜 똥오줌 다 받아내고 밥 떠먹여 주고 그러고도 살았는데, 그래서 진짜 도망가려고 해서 나한테 물었는데 내가 몇 마디 해줬어. 전생에 죄냐? 아니다. 뭐 어떠냐? 지금쯤 아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아. 네 맘대로 해라. 근데 가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고 있게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고민을 하다가 그냥 뒷바라지를 잘 했는데, 그분 경우는 다행인지 아닌지 난 그 다행이라고 말하면 남을 죽인 게 되니까 안 되는데, 내 기도문 받고 3년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나한테 와서 엄청나게 고마워했습니다. 왜? 자기 그거 못 참고 가버렸으면 장례식장에 오지도 못하고 애들하고 완전히 어때요? 아버지 버린 사람하고 원수지고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딱 그렇게 되니까 이 아주머니가 어떤 결정을 해도 일가 친척도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딱 끝까지 병수발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엄마가 뭐 지원을 하든 뭘 하든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있나 없나? 없어. 완전히 자유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생이라는 거를 멀리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뭐 자기도 그럼 기도하면 3년 만에 죽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말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자기 딱 그만두고 갔다가 만약에 이분처럼 2, 3년 만에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자기 후회할까 안 할까? 후회하죠. 그러면 애들 보는 앞에 얼굴이 설까 안 설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생이 아니라 금생의 곧 미래에 이런 재앙이 바로 닥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나이 몇이에요? 57입니다. 57이면 여기 57 되는 사람들,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남편하고 부부 관계도 하고 재밌게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는 늙어가 안 되나? 근데 사실은 부부가 어좋게 지내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어떤 여자든 그러고 싶어요, 안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수발을 하고 자기가 경제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된다? 간호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해주면 고마워할까? 짜증내고 성질낼까?
고마울 것 같아? 아이고 고마워해도 나한테 묻지도 않았다. 고마운 거는 털 것만큼도 없고 뭔다? 짜증내고 성질내고 더 그래요. 왜 그럴까? 내가 그 원인을 얘기해 줄게요. 자기가 남편이 이제 자기한테 오히려 고마워하지 이기는커녕 짜증내고 성질내고 그러죠. 그럴 때 자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러면 바꿔 한번 해보면 돼. 자기가 이렇게 중풍 들고 누워있고 아침에 남편 나오고 저녁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고동도 불편하고 이렇게 환자로 누워있는 게 나을까? 숫째 내가 건강해가 돈도 벌고 환자를 간호하는 게 나을까? 자기 둘 중에 하나 하라면 어느 게 낫겠어요? 예, 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리한 사람이 짜증낼까? 불리한 사람이 짜증낼까? 입장이. 얘기해봐 그냥. 글쎄요.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보면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지능이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짜증도 안 내고. 아이고 그러면 좋지. 내 말은 예. 남편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진다 하더라도 네. 자기 누워있는 게 낫겠어. 그냥 욕 좀 얻어먹고 물건 집어 던지면 좀 피하고 그게 낫겠어. 예, 내가 건강하고 남을 간호하는 게 낫겠지. 근데 거기다가 짜증까지 안 낸다면 그건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제가 나은데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보면 제가 며칠 전에도 되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만 배부르고 본인만 죽을까봐 걱정이에요. 그렇게 실려갔는데도 입원까지 하고 이랬는데도 아는 척 한마디 없고 갔다 왔는데도 아는 척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어린애라 그랬어 어른이라 그랬어? 참 이상하다. 자기가 금방 지능이 어린애만 하다는데 어린애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자기가 지금 상상해. 남편이 환자라고 해놓고 또 자기는 남편한테 기대는 정상적인 남자로서의 의식을 갖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거야. 이건 환자잖아. 그게 다 되면 그게 어떻게 환자야. 정상적인 사람이지. 그러니까 육체만 멀쩡하다고 큼직하다고 이게 어른이 아니잖아. 제가 지금 저 애광원이라고 거제도에 가면 이 지체부조야 지적 장애자들 이렇게 보호하는 데 있거든. 전번에 내 그 사람들 데리고 소풍 갔잖아. 그 나이가 50이고 돼도 어린애 같아요. 아무것도 뭐 몰라. 근데 그거를 한 3살, 4살 땐 어린애 돌보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자한테 하라 그러거든요. 거기 어른처럼 생각해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관점을 가지면 같이 놀아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걷는 것도 어린애 데리고 다니듯이 그렇게 걸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걸어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거는 어린애 같은 지금 현재 지적. 그러니까 남편은 모르는 거예요. 알고 무관심한 게 아니고 이 정신의 의식 수준이 그렇게 지금 병이 나가지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뇌가 작동이 다 멈추고 생존을 위한 뇌만 작동을 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기대를 잘못하고 있지. 어디 기댈 데가 없으면 어린애한테 기대. 근데 충분히 이해돼요. 뭐 죽든지 헤어지든지 하면 자기도 지금 뭐 남자 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남자 만나가 남은 여생이라도 어때요? 좀 남부럽지 않게 뭐 꼭 부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이런 거는 뭐 저도 충분히 간절하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지금 엄마가 있어 갖다 맡길 데도 없고 그죠? 아들한테 맡기면 어떨까? 예, 아직 아들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맡아되지. 결혼하면 안 맞지. 이거 지 남편도 안 모시겠다는데 시아버지 모시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 턱없는 소리 하고 있어.
지는 고생하기 싫고 남 여자는 젊은 여자 고생하라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아들한테 맡기기에는 지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안 맡기고 싶다 이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기적이야. 예, 누구한테 맡기고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아들도 이제는 지가 이제 한 번씩 와가지고 보고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 힘들고 엄마도 이제 자꾸 한 번씩 아프고 이러니까 지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보다가 덜한 사람들도 병원에 모시는데 시설 좋은데 모시는 것도 지는 찬성이라고. 아들 둘 다 동의해요? 이제 위는 딸인데 딸은 뭐 그런 얘기를 안 해봤고요. 아들은 딸은 모실 수 있긴 딸한테 맡겨버리세요. 결혼 안 했어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어. 네. 그 딸하고 의논해보면 아니 되지. 근데 고맙고로 사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한 번씩 힘든 거 이렇게 보고 저도 자식인데 어머니 인생도 소중하니까. 그 만약에 그런데 예. 시설에다가 맡기면 네. 시설에다 맡기시면 그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그럼 시설에 맡기는 걸 싫어해요? 좋은 시설이 있는 거를 싫어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 본인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해봤고 저도 아직까지 저거는 마음은 못 먹겠어요. 전 내생이 겁이 나가지고. 네. 후생에 또 이렇게 살아라 할까 봐요. 그러니까 첫째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하고 집에서 모신다고 꼭 환자한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의논하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남편을 내가 보기에 시설에 한번 모셔보세요. 한번 모셔보면 본인이 처음에는 거부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가 적응을 할 수 있으면 적응을 하는 게 좋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모신다 꼭 좋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하면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집에 모시더라도 이제 핵심된 가족이 딸하고 나하고 아들하고 셋이잖아, 그죠? 네. 그럼 셋이가 이제 역할을 좀 분담할 필요가 있어요. 좋다. 5일은 엄마가 모실게. 그러나 토요일은 아들이 모시고 일요일은 누가? 딸이 돌보고. 이렇게 정하고 자기도 주말에 토요일은 조금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처를 취하면 좋겠다. 전생의 죄는 아니에요. 전생의 죄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신체 장애나 병은 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아를 낳았다. 그러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제가 장애아를 낳았나? 이 말은 장애를 징벌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지금 잘못된 불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 비록 장애아라도 그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지금 남편도 비록 신체적으로 병이 들어도 그분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도 보호받고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한 가족, 그 아내나 그 부모나 그 자식에게만 맡겼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생길 때는 너무 삶의 부담이 크니까 이걸 우리가 뭐다? 우리 공동체가 안자. 이게 이제 국가가 이런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게 사회보장제도다. 그러니 이걸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과거 사회의 논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팽개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꼭 이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에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이런 환자가 있더라도 이런 자식을 낳아도 자기는 뭐 할 권리가 있다?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가 꼭 내가 데리고 키워야 된다가 아니라 사회시설에서 키우는 건 좋은데 다만 갖다 버리듯이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사회적인 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 의사의 진찰을 결과를 해서
이 사회적으로도 시설에 맡기는 게 사회적 노동력도 효율적입니다. 자기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오히려 경비를 부담하면 서로 역할 분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자기가 안 보살펴도 된다. 그것 때문에 내 생에 뭐다? 벌 받을 일도 없다. 그런다고 갖다 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내 생이란 이거예요. 지금 보살펴 18년이나 보살펴 왔는데 여기서 자기가 그냥 팽개치다시피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과보가 자기가 그 고생하고 한 건 다 아들 딸하고 잘 지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아들 딸하고 관계에서 다 도로 또 원수가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이 내 생이다. 그러니까 죽은 뒤에는 우리가 또 태어나기 전에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잖아, 그죠? 그런 말이 있을 뿐이지. 그런 말을 왜 생겼냐? 현재 어차피 주어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빚 갚는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얘기하지만은 전생에 빚진 것도 없고 또 내 생에 벌 받을 일도 없다. 다만 이렇게 신체가 불편한 사람은 누가 돌봐도 돌봐야 돼요, 안 돌봐야 돼요? 돌봐야 되고, 나하고 그래도 인연이 된 사람이니까 이 세상 사람 중에는 누가 돌보는데 가장 좀 앞장서야 된다. 내가 제일 앞장서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의논해서 돌보되 자기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의논해서 당분간 시설에 좀 모시고, 또 안 되면 집에 좀 모시고 오고, 또 힘들면 뭐 한다? 시설에 좀 모시고, 그러고 집에 모실 때는 주말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아이들의 도움을 좀 얻고 내 자식이라고 봐주고, 그러면 자기만 힘드는 거예요. 시설에 모시더라도 반드시 주말에는 어때요? 내가 가서 돌보고. 근데 이 간병인들 얘기 들으면 제 가족인데, 제 부모인데 지는 안 모시면서 시설에 갖다 놓고는 간병인들 제대로 못 모신다고 성질내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절대로 시설에 모시는 간병인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제대로 안 모시더라도. 왜? 내가 내 부모 못 모시는 주제에 남 보고 모시라고 돈 몇 푼 줘놓고 그거 안 모신다고 큰 소리 칠 권리가 있나 없나? 없어. 그러니까 제대로 모시라 하면 팁을 좀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돈만 주면 노예 부리듯이 부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을 해야 할 일이지 남한테 탓할 일은 아니다. 항상 조금 못 모시고 불평을 하더라도, 그래도 돈을 좀 받는다 하더라도 나 대신 부모를 모셔주니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다, 아이고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아들, 딸이 와서 고마워해야 그 노인을 모시는 마음이 편하지. 와서 성질이나 내면 안 볼 때 꼬집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해보세요. 말씀 감사합니다. 해결이 됐어요. 네. 근데 저번 얘기, 전생 얘기하고만, 그래, 네 전생에 빚졌다, 그러니까 아마 죽을 때까지 해라, 이러면 내가 딱 1분 만에 할 수 있는데 내가 차마 말을 그래 못해가지고. 근데 빚진 것만 갚으면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빚진 거는 아닌데 뭐 짓는 거다? 복 짓는 게 돼요. 아시겠어요? 저축하는 게 돼요. 왜 우리는 꼭 빚 갚는 것만 생각하나? 빚진 건 없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저축하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저축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내 생은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내가 보증을 써줄게. 제 고민은요, 저는 결혼한 지 1년 이제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제 아내와의 잦은 이제 갈등과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서 서로 이제 합의하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 머릿속으로는 이 선택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이게 미련인지 원망인지 아쉬움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많이 괴롭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술에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면은 이 괴로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 뭐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기가 없으면 해도 돼요. 문제가 없어. 뭐 왜냐하면 성인 두 사람의 뭐니까 약속이니까 약속은 파기할 수도 있다. 기본 바탕은 됐어요. 그럼 사연을 한번 들어보면 내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거의 직장에 좀 많이 올인은 하고 있는 스타일이고 아내는 좀 마머걸이라고 해야 되나? 뭐든지 사소한 걸 좀 장모님이나 뭐 이제 처가 쪽에 뭐 부부 관계 외적인 일들은 뭐 조그만 트러블이 있어도 모두 얘기하고 그러면은 저희 장모님께서 이제 또 그런 저를 이제 불러들여서 혼내기도 하고 뭐 이런 장모님과의 갈등도 있고 아내와의 그 뭐 성격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내와의 성격 차이가 주로 뭐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일로 주로 부딪혀요? 저는 저 나름대로 그 뭐 집안일도 잘 도와주고 거의 뭐 청소라든가 설거지라든가 밥 빼고는 제가 다 했는데도 뭐 집안일 잘 안 도와줘서 뭐 장모님한테 일러주기도 하고 좀 뭐 그런 것도 아내도 있고. 직장 나가요? 예. 그러니까 맞벌이입니다. 맞벌이 해요. 네. 그 맞벌이 하면 집안 살림을 반반 똑한데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 반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설거지나 그저 허드렛일이나 조금 거들어주고 이렇게 때우고 있는 중이에요. 거의 집안일은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밥은 안 한다며? 밥도 이제 반찬만 안 하고 밥은 제가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 아내는 뭐까지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밥까지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상을 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상이 뭔데? 글쎄요. 그 대화를 해봐도 뭐 정확하게 뭐 자기 마음만 알아달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이제 지금 결혼 생활 초기에 하면서 지금 어떻게 부부 관계도 안 해요? 지금은 싸워가지고? 지금 이혼 소송.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진행 중입니다. 싸울 때. 그 전에는 그러니까 부부 관계 불만이에요? 부부 관계는 아주 좋습니다.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는 불만이 뭔지를 싶어서 하나하나 지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제 불만은 그 뭐 사소한 집안일, 뭐 사소한 거 이런 걸 뭐든지 처가에다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그리고 아내의 불만은? 아내의 불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아내의 허락하에 회식을 가도 뭐 소주 한 잔 먹더라도 뭐 한 병 먹으라고 하면 한 병 먹고 뭐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면 약속을 거의 철저히 지키는 편인데 뭐 가끔씩 연말에 회식이 좀 많을 때 뭐 한 달에 한 4-5번 이렇게 좀 한 10시쯤 들어오고 이러면은 뭐 자기 일을 혼자 놔둔다, 외롭게 했다 이러면서 뭐 좀 불평하고 비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이 문화가 좀 안 맞다. 아내의 잘못이 아니고 서양 같으면 그거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돼요. 서양 같으면 자기가 한 행동이 올바른 건 아니에요. 서양은 7시에 퇴근하면 8시에 와야 돼. 근데 이제 동양이다 보니까 자기는 사고가 동양적으로 하고 아내는 서양적으로 하는 것 같네. 들어보니까. 근데 왜 서양 여자와 결혼했어요? 동양 여자와 결혼했어요? 동양 여자인 줄 알았더니 서양 여자잖아요. 자기가 그래 껍데기가 이뻤어요. 껍데기만 보고 해서 그렇지 속도 좀 보지. 아이고. 그런데 이 뭐예요? 그 뭐 집안 사정 소소한 거 저기 장모님한테 일러주면 또 어때요? 확 깨놓고 살면 되지 뭐. 근데 장모님이 불러들여가지고 불러들이면 뭐 가서 야단 좀 맞아. 야단을. 어떤 야단을 쳐? 때리나? 아니 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왜 내 딸 데리고 왔으면 이제 행복하게 못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행복하게 못 해줬으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러고 오면 되잖아. 근데 이런 게 워낙 자주다 보니까 뭐 저도 매일매일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다니. 한 달에 5번 그런 일이 있으면 집에 들어갈 때 마누라한테 어때요? 들어가자마자 신경질 내면 아이고 여보 미안해 이러고 엎드리고 들어가면 되지 뭐. 그러고는 살고 싶지 않다 이거지 자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별 수 없죠. 이혼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지금도 같이 살긴 한 집에 살아요. 아직 이혼 수속 중이니까. 따로 살고 있습니다. 어디 밖에 가서 살아요? 바로 처가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법원에 올라가 있어요? 예. 근데 누가 더 하자 그래요? 자기가 하자 그랬어요? 아내가 하자 그랬어요? 장모님이 하자고. 그러니까 처가가 잘 살아요?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닌데 자기보다는 처지가 좀 나아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언제 수식 판결 날려면 언제쯤 나요? 한 달 정도 후에 납니다. 그럼 자기가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서 아시겠어요? 집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절을 좀 하세요. 자기 한 300배 절할 수 있을까? 예, 매일 지금 108배는 하고 있습니다. 108배 좀 더 해야 돼. 지은 죄는 많은데 절을 그래 조금만이 그렇지. 300배 절을 하면서 100일만 하세요. 예. 이혼을 하든 이혼을 안 하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100일간 절하면서 여보 당신 만나서 나 너무 행복했어. 그런데 당신 마음 내가 제대로 못 헤아렸어. 미안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이렇게 절을 한번 해봐요. 외웠어요? 예, 외웠습니다. 당신 만나서 나 너무 행복했어. 그건 자기 안다고지. 행복 안 했는데요. 이러고 싶지. 당신 만나서 나 너무 행복했어. 내 당신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미안해. 이렇게 300배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말고 딱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재판이 하는 쪽으로 나면 하는 쪽으로 가고 그래도 100일이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예. 이제 판결이 판사가 불러가지고 화해를 하면 시키면 혹시 판사가 불러가 아시겠어요? 예. 불러가 당신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세요. 그래도 판결이 나면 그냥 받아들이고 안 하고 싶습니다. 이래 말해야 돼. 판사한테 가서 왜 그럴까? 그래도 자기하고 연애 좀 했어요? 결혼만 했어요? 연애 1년 연애 1년 하고 결혼 생활 1년 8개월 했으면 예. 총 한 3년 됐잖아. 그죠? 네. 그러면 그 여인이 한을 품으면 자기 앞으로 인생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가서 네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 여자하고 살기 싫습니다. 이런 소리 듣는 게 낫겠어. 헤어지더라도 아쉬워하는 꼴을 보고 가는 게 낫겠어. 그런데 아쉬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이제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 모든 이제 아파트만 빼놓고 모든 이제 은행권 모든 재산을 이제 아내한테 맡겨놨는데 월급 통장이라든가 모든 걸 맡겨놨는데 이제 자기는 이제 1년 8개월 동안 살았는데 저 때문에 이제 이혼하게 됐으니까 이 돈은 내가 모두 갖고 가겠다. 그렇게 지금 그럼 해가지고. 그건 모든 가게 가겠다 해서 내가 줄 수도 있고 아기가 있으면 무조건 줘야 돼. 그건 따질 필요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기가 없다니까. 아기가 없으면 자기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줄 수도 있고 아깝다 싶으면 그냥 판결 나는 대로 하면 돼. 무조건 주도록 내가 동의 안 하면 그렇게 판결이 안 나는데 그럼 반반씩 나누도록 돼 있지. 그런데 조금 더 줄 테니까 나머지는 달려고 했더니만 이제 모든 걸 다 갖고 가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건 아내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자기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미워서 지금 별로 안 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글쎄 안 주고 싶으면 자기도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판사한테 법원에 맡기면 돼. 그 여자가 갖고 싶다고 내가 동의 안 하면 다 안 줘져. 제 말 이해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재산은 자기가 갖고 싶으면 반반 갖더라도 아시겠어요? 네. 자기는 지금 재산은 설령 다 주더라도 그 여자한테 아시게 하기 싫다 지금 심리가 이렇단 말이야. 예, 그럼 그거는 맞습니다. 손해보고 원망받고 두 가지 다 하는 길이야. 그러니까 재산은 반반 딱
변호사 사서 오히려 필요하다면 나누고, 말은 어떻게 한다. 나는 결혼 안 하고 싶습니다. 그 여자하고 계속 마누라하고 더 같이 살고 싶습니다. 말을 이렇게 하라니까. 그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해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야 자기 앞으로 다음 재혼을 하더라도 좋아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예. 그 다음에 이 여자하고 살 인연이 되면 이렇게 해야 살아도 서로 한을 안 품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말까지 해놓고 또 살게 되면 그게 상처가 아주 오래가. 알았죠?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3년을 같이 살은 이 인간관계를 이렇게 원한으로 푸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야. 설령 친구가 돼도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돼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재산은 내가 반반 분할을 하더라도 어떻다? 마음은 절대로 자기가 이렇게 접으면 안 돼. 알았죠?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까처럼 그렇게 참여기도 하고, 두 번째 그냥 판결이 난 판결 난 대로 따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었으면 시킨 대로 좀 해봐요. 다 덕대라고 하지. 그 여자 잘 때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잘 때라고 하지. 왜냐하면 묻기를 자기가 물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예. 대부분 여자들이 나한테 물어서 다 남편한테 죽이라 그러면 전부 스님 보고 어때요? 맨날 남자 편든데 이래 얘기해요. 내가 누구 편들까? 묻는 사람 편들지 왜 내가 남편 들겠어요? 편을 굳이 든다면 그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분 말만 들으면 이제, 그런데 저는 이제 이분의 말 속에 이분이 미워하는 그 여인이지만은 이분의 마음 속에서 제가 그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의 아픈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그 여인의 한이 풀려요. 그 한이 풀린다는 건 뭘 말하냐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여인의, 헤어진다면 지금 아쉬움이 있잖아, 그죠? 이 아쉬움이, 무의식 세계에 있는 아쉬움이나 미련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혼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왜? 새로운 여자를 만났는데 지금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면 이 여자보다 더 큰 갈등이 생겨요. 그럼 나중에 후회될까 안 될까? 후회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혼을 하더라도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렇게 감정대로 표현하면 반드시 과보가 따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같이 사는 인연이 되더라도 살고 안 살고 이게 여러분들은 중요한데, 제가 볼 땐 그런 건 별로 중요 안 해요.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문제는 살든 안 살든 이게 핵심이 아니라 누가 행복해야 된다.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이 얘기예요. 네, 다음 번. 예, 저의 해결되지 않은 고민은 제 나이가 지금 45살, 아들만 9살, 7살 둘인데 딸을 낳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제가 형제 없이 무남동녀로 자라서인지 늘 외로움을 느껴서 딸을 낳아서 나이 들어서 딸과 친구처럼 지내고 싶어서 너무 갖고 싶다가도 그래 내 나이를 생각하자 하면서 다시 접고, 그러다가 남들 거리에서 다정하게 딸과 엄마가 다니는 거 보면 너무 부럽고 해서 다시 딸을 낳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하지만 신랑도 가끔 딸 있는 집을 부러워는 하지만 이 나이에 찬성하진 않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첫 아이를 낳고 친정엄마가 몸조리를 해주시다가 신랑 생일날 신랑이 밤을 새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때부터 신랑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셔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신랑과 저의 사이도 나빠졌고, 신랑은 본인 입으로 자기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하곤 했고, 장모님 때문에 저랑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면 그래 안 낳아야지 하면서 마음을 접어보지만 다시 생각나고 또 생각나서 괴롭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제품에 있지만 나중에 키워서 결혼시키면 자식도 떠나고 제 친구들은 형제 자매가 다 있는데 저만 외톨이가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런데도 딸을 낳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마음을 접어야 하는지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왜 웃을까? 나 안마 얘기도 안 했어 아직. 아니 저는 정말 심각한데 나이가 많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 좀 늦었고 아이도 좀 늦게 낳았거든요. 근데도 자, 그러면 이게, 예. 자기는 지금 나이 많았는데 이런 얘기 한다고 사람들이 웃는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많아서 이런 얘기 해서 웃긴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그게 자기가 착각한다는 거야. 자기가 아는 자기하고 남에게 비치는 자기가 이렇게 전혀 모습이 다른 거야. 이게 참 오늘 대중이 같이 있으니 좋은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 스님하고 이 질문자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있는 게 내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나하고 둘이 얘기하면 둘이 1대1이니까 이게 논쟁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제가 논쟁을 피하려고 가끔 이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부탁을 하거든요. 그럼 배심원들이 평가를 보면서 자기가 이게 내가 좀 너무 내 생각에 사로잡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자기 질문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근데 가장 위험한 게 자기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그들은 그들대로 부부가 화목하게 살고 자기들 자녀 데리고 살고, 설령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든 사위든 그 성인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엄마는 자기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5살짜리나 7살짜리나 10살짜리 딸,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듯이 지금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위를 무슨 내 딸 성추행범 수준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그게 병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럼 그 자기가 그게 안 좋다는 거 알아요? 예. 그런데 자기가 지금 엄마를 그대로 닮아 있어요. 자기가 지금 뭐라고 하냐 하면, 이제 애들 둘이 다 커서 이제 성인이 돼서 나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요게 뭘 말해요? 앞으로 두 아들 뒤에 엄마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할까 안 할까? 똑같이 하겠죠. 그 딸의 사위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섭하는 엄마인데, 자기는 그게 딸도 아니고 뭐니까? 아들이니까 심할까 안 심할까? 심하겠죠.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얘기를 딱 들어보면 벌써 자기가 늙었을 때 어떻게 될 건지가 이미 자기 마음속에 씨앗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늙고 애들 나가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게 지금 애들이 다 컸는데도 남자 뒤에, 젊은 남자 뒤에 붙어서 지금 역할을 하려고 그러나 안 하려고 그러나? 아들 뒤에서 늙은 여자가 붙어가지고 내 남자다 하고 하면 이제 애들은 결혼한 젊은 여자가 볼 때는 어때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의 불행을 자기가 또 자초하게 된다. 그게 지금 급한 게 딸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지금 급해. 그래서 불때에서 열심히 이제 정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불때 다닌다고 해결이 되면 뭐 그거 뭐 근데 간단하게. 이 문제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제가 새벽부터 조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네가 눈이 빨갛게 충혈이 돼서 의사한테 가서 눈병이 났습니다 했어. 그 의사 가만 보니까 의사하고 얘기하는 중에도 눈을 20번도 더 비비는 거예요, 손으로. 그래서 의사가 아이고 눈병도 지금 급하지만은 당신 지금 더 급한 병이 있다. 그러니까 환자가 무슨 병이 있어요? 당신 지금 항문이 밑이 지금 곧 빠진다. 그러니 이 지금 한 달을 밑이 안 빠지게 두 손을 갖고 항문을 탁 잡고 다녀야 되지. 이거 빠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래 밑을 안 빠지려고 두 손을 널 잡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외출도 안 하고만 딱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뭐가 나왔다? 눈병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벌써 대충 짐작을 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예,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래. 그러니까 딸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딸 문제를 스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건 사실 쓸데없는 얘기에 속할 만큼 별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진작 자기에게 위험, 큰 지금 핵폭탄처럼 다가올 거는 자기가 두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다 가면 내가 뭐 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젊은 남자한테 집착을 하지 말고 지 남자한테 집착을 해야 돼. 남의 남자가 될 사람한테 집착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누구한테 잘해야 된다? 남편한테 잘하고 애들은 빨리 키워가 쫓아내버리고 내 남자한테 방해가 되니까 빨리 쫓아내버리고 내 남자하고 둘이서 어때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딱 바뀌어야 돼요. 네, 스님 그렇게 생각하다가도요. 이렇게 어디 가서 아들 둘이라 그러면은 딸이 있어야 되는데 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병원에 입원해도 뭐 딸밖에 안 온다고 자꾸 주위에서 그러면 또 제가 그건 흔들리고. 맞는데 그거는 자기가 남편을 잘 받들어가 돈을 벌면 그 간호사나 안 그러면 제가 형제가 뭐라 없거든요. 그래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저 병원에 간병인이 해기 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까지 다 하고 사니까 거의 엄마 수준에 지금 버금간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지금 이게 미래에 대한 불안증이거든요. 불안증이란 건 뭐냐면 오지도 않는 미래를 마치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할 때 심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증에 지금 속해 있어요. 초기 치료가 필요해요. 엄마는 아이에겐 악화된 상태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약간의 그러니까 이런 심리 치료를 해주든지 안 그러면 약간의 진정제 섞인. 그러니까 이 약이란 게 별거 아니에요. 밀가루 넣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낫는다 하고 주면 심리 치료가 될까 안 될까? 돼요. 빨간 흙 같은 거 넣어가 주면 돼요. 부작용만 없으면 돼요. 그러니까 심리적 안정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미래에 대한 생각은 놔놓고 지금 자기가 지금 자기 남편한테 잘하는 게 그 엄마 말 듣지 말고 내 남자 하나 잘 챙기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할 때 절에 다니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제가 이렇게 아들까지 낳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남편을 만나고 이렇게 사는 거를 내가 지금 만족해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네, 스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 친정 엄마가 집에 오시면 너무 여러 가지 이제 간섭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제가 자주 못 오시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너무 괴로워지고 갈 때까지 가봤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 엄마 돌아가시면 이제 제가 불효가 될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살아야지 엄마가 있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많이 무겁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괜찮아요. 뭐. 좀 스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돌보지 않는 것은 죄가 되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죄는 안 돼요. 그럼 부모를 돌보는 것은 선한 행위, 좋은 행위가 되고 자식을 돌보는 것은 좋은 행위는 아니에요. 즉 자식을 돌보는 것은 마땅히 부모로서의 의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면 나쁘고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부모를 돌보는 것은 성인과 성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선택사항이에요. 하면 무슨 일이고 좋은 일이고 안 한다고 나쁜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면 좋아요. 근데 안 한다고 나쁜 행위는 아니에요. 내가 남을 해치는 것은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안 한다고 훌륭한 사람은 아니에요. 남 안 때렸다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남한테 돈 안 뺏었다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뺏으면 나쁘고 때리면 나빠요. 근데 남이 가난한 사람을 보고 내가 도와주는 거는 도와주면 좋은 일에 속하죠. 안 도와줬다고 나쁜 행위는
아니에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거는 하면 좋은 일, 선행에 속하고 안 한다고 나쁜 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의 돈을 훔치는 거는 나쁜 행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행위고, 안 한다고 그렇다고 이 사람 그러면 착한 사람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모시는 거는 하면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스님은 좋은 일은 권장해야 안 해요? 권장해요. 그러나 안 한다고 나쁜 행위는 아니니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죄책감이 많이 들어서요. 이 그러니까 그건 상태에서. 잘못 생각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잘못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건 나쁜 행위는 아니니까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네, 엄마한테 어떻게 해드리는 게 최선일까요 지금? 엄마는 환자다 하는 것을 자기가 자각하면 되지. 환자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뭐라고? 환자다, 이렇게. 장애다. 마치 팔다리가 없어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육신은 멀쩡하다면 정신적 장애이기 때문에 그 말을 귀담아 들으면 안 된다. 그냥 환자로서 나오는, 어머니도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다,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해서 환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걸 갖다가 어머니가 말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으면 이제 갈등이 생기죠. 어머니가 어떤 말을 해도 환자다 이렇게. 그러니까 흘러가는 말로 그냥 들으면 돼요. 뭐라고 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 오든지 한 달에 한 번 오든지, 내가 시비만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와서 환자라는 생각을 놓쳐버리고 그 말을 성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처럼 그걸 갖고 따지기 때문에 갈등이 된다. 그리고 내 가정의 일에 제3자, 엄마도 제3자예요, 제3자 아니에요? 제3자예요. 제3자를 개입시키는 건 올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옛날에 나를 도와준 거 그거는 고마운 일이지.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건 자식이 부모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일은 아니에요. 고마워해야 할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20살이 넘어서 도움을 받았으면, 성년으로서 도움을 받았으면 그건 빚이기 때문에 그건 갚아야 돼요. 자기가 부모로부터 성년이 넘어서 도움을 받았으면 딱 계산해가 앞으로 일정하게 경제적이면 경제적인 거, 다른 것도 갚아야 돼요. 그러나 어린 시절에 20살 전에 어머니부터 도움을 받은 거는 고마워는 하지만 그건 빚 갚아야 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모의 의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는 건 안 돼요. 부모가 나를 도와주는 거는 부모의 선행인데 잘 안 도와줬다고 내가 원망하는 건 불효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불효가 아닌데 부모를 원망하는 건 어디에 들어간다고? 불효에 들어가는. 자기처럼 부모를 미워하거나 그러면 그는 이제 불효에 들어가요. 부모님을 집에 안 모시는 것은 불효가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딸이 꼭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을 리는 없죠. 그러면 간단하죠. 몸은 45세라서 아기 못 낳고 아기는 하나 키우고 씻고, 그러면 뭐 하면 된다? 이미 낳아놓은 아기 돌보는 어머니가 없는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와서 돌보면, 입양을 해서 돌보면 그 아이에게도 공덕이 되고 나는 나대로 좋은 일이 되니까 입양을 하면 되죠. 네, 그건 간단한 생각해보겠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갖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누가 낳았든 부모가 없어서 키울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하나 돌보면 그건 공덕도 되고, 또 나는 딸을 하나 갖고 싶은데 딸도 가질 수가 있고. 기른 자가 엄마입니다. 낳은 자가 엄마예요, 기른 자가 엄마예요? 엄마라는 말은 기른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돌볼 리가 없어서 내가 돌봐줘야지, 이렇게 돌봐야 되지, 내가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애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할 때는 그건 애기는 내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장난감 놀다가 지치면 어때요? 갖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아이든 입양이든 자기가 아이를 필요로 하는 입장은 굉장히 불행을 자초할 행위다. 나쁜 행위다. 이게. 내가 허전해서 뭘 갖고 싶은 걸로 왜 사람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나쁜 태도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건 내 욕구에 따른 물건이기 때문에 내 욕구가 만약에 사라지면 필요가 없어지면 갖다 폐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물건은 폐기하면 되는데 사람은 폐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세로서 지금 아이를 입양하면 낳는 것만 더 하고 아이를 입양하면 나중에 입양으로 인해서 자기가 또 고통을 겪어야 돼요. 이 태도를 바꿔야 돼요. 돌벌이 없는 한 아이를 내가 희생하더라도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입양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심심해서 허전해서 애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갖는 것은 인간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화근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네.